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지금 이제 수능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합격을 하실 거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한 해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합격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뭐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한 해 더 돌아간다고 해서 그 친구가 무조건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대한 산을 이제 지나왔죠.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떤 거대한 문제라고 한다면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당장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특히 이제 수능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대학생 위기 탈출 넘버원 2부 돈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을 대학에 보내시고 나면 이제 안도를 하시죠. 안도감을 갖게 되시는데 사실은 대학생 시기가 이제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자녀분들도 꾹꾹 눌러서 이제 본인의 어떤 욕구를 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이게 이제 딱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돈에 대한 유혹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제 자세한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유혹과 갈망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고등학교 때 잘 못했던 거, 대표적인 것으로 연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냥 이제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좀 맛집도 가고 또 좋은 선물도 하고 요러고 싶어서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생활,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못 샀던 물건들 사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노트북이라던가 뭐 게임기 같은 거 사고 싶을 수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본인들이 사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음, 맛집 탐방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단 말이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성실하게 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금세 이제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같이 다니잖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도 하고 요새 대학 빡세죠.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 과제가 많죠. 예전에는 개별 과제가 많아서 그냥 뚝딱뚝딱 끝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됐었는데 이젠 조별 과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가 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거 너무 힘든데 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는 당장 이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써놓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생각하게 되고 발을 들이게 되는데 에이 저거 누가 저기다 발을 들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런 함정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생동성 알바라고 있는데요. 생동성 알바는 뭐냐면 우리 뭐 어떤 신약 있죠, 신약. 신약 어떤 신약이 출시가 되면 그 임상 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동물 실험을 거쳐요. 동물 실험을 거치고 거기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임상 실험이라고 하죠. 그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군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생동성 아르바이트로 명명되고 이름 붙여져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건데요. 많은 대학생들이 이 생동성 알바를 하는 이유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번 참여했을 때 하루에 뭐 보통
10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알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동성 알바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이제 처음 보는 약을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는 약을 주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생동성 알바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아르바이트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잔소리를 한 말씀 드리자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돈을 좀 빨리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또 편하게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클럽이라던가 아니면 나이트, 흔히 뭐 밤문화라고 하죠. 요런 어떤 또 바텐더라던가 이런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뭔가 요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학업에 좀 지장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건 전 별로 추천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야간 무대 설치라던가 뭐 요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밤에 하는 것보다는 주간에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은 사회 초년생, 특히 대학교 1학년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노동력 착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력 착취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고 채용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사장님들께서는 정직하게 잘 하시겠지만 또 이제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임금을 착취한다던가 아니면 원래 줘야 되는 돈을 좀 뺀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이 자기가 당한 일이 부당한 일인 줄을 모르죠. 그쵸?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기준 같은 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팁을 드리자면 일과 관련된 거 있죠. 일과 관련된 거. 일과 관련된 걸로 뭔가 사장님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오늘 뭐 태도가 왜 그러냐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일이랑 관련 없는 것들. 너 옷이 왜 이러냐? 너 화장이 왜 이러냐? 물론 이제 본인이 본인을 점검해야겠지만 일과 관련이 없는 걸로 지적을 많이 받거나 또 본인이 이제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부당한 일이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음, 돈을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뭐 나랑 데이트를 하자 뭐 그런다던가 물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그분이 결혼을 안 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유부남 사장님이 이제 여러분들께 뭐 어떤 대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요구한다던가 이런다면 분명하게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추행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다단계를 한 번씩은 마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의 경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뜸한 친구들 있죠. 뜸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카톡이 올 때, 요럴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연락도 안 하던 친구, 그리고 대면대면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야, 누구야, 내가 밥 한번 살게. 우리 한번 볼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경우의 수는 뭐냐면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의 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락이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건 10중 8구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절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절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착하고 또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의리로서 지나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런 다단계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 경우 주의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단계를 그 친구한테 꼬드김을 당해서 다단계 설명회 같은데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보통 앉아 있고요. 요 앞에서 이제 뭘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참 말하자면 깁니다. 말하자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물건을 구매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물건 구매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네가 우리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물건을 써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 얼마 있어? 그러면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얼마어치를 사라. 요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마이너스 통장을 뚫던지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해서 이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너 나중에 조금만 일하면 이거 다 이제 채울 수 있어. 더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고 한번 돈을 넣어볼래? 요렇게 해서 이제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제 10중 8구는 아니죠. 거의 100%는 물건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합숙을 하게 되는데요. 합숙할 때 이제 필요한 쌀이라던가 반찬 같은 것도 초반에는 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주위 친구들, 주위 친구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요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밑에 이제 새끼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새끼를 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 지인들도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단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발을 깊이 디디면 디딜수록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도 잃고요. 예, 못 벌어요. 어차피 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위치를 선점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피 빨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제 합숙을 한다 그랬죠.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를 합니다. 조를 짜가지고 몇 명씩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여, 마천, 방화, 설릉 뭐 요런 곳 특히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비트코인과 주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요새는 특히 비트코인과 주식을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일 때는 목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뭐 재테크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목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모이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재테크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목돈이 모이기 전에 어떤 여러분들이 설익은 재테크 방식으로 이제 돈을 불리려고 하다가 이 목돈이 날아가거나 이 모이는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주식보다는 목돈을 모으기까지는 좀 저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축 상품을 이용하시거나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으셔서 이렇게 가셔야지 뭐 비트코인을 한다던가 주식을 한다던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뭐 폭락장을 만난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불법 도박입니다. 불법 도박. 요거 안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유혹이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시게 되면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종종 나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심심해서 클릭해보게 돼서 들어가가지고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요러면 이제 맛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하면 의심하셔야 되고 이건 잘못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로 버는 돈이라는 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 받는 돈을 의미하겠죠.
보람된 일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르바이트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이제 어둠의 세계, 불법 도박, 뭔가 야간에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진로에 뜻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토토가 있습니다.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군대 가서 남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게 돼요. 아무래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친구들이 재미삼아 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축구 경기를 볼 때 프로축구라던가 잉글랜드 뭐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볼 때 그냥 이제 재미삼아 뭐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러면 토트넘이 뭐 2대 0으로 이긴다에 뭐 5천 원만 걸어볼까 해서 돈을 따잖아요. 그러면 재밌어가지고 프리미어 리그가 또 꽤 오래 하죠. 그리고 잉글랜드 리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 리그도 있고 이탈리아 리그도 있고 스페인 리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 배구, 농구, 야구, 예, 요런 스포츠들이 전부 다 이 도박의 대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즐기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대부분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뚝이 무너지고 그냥 폭주를 하게 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망한 친구들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고 망한 경우에는 이게 빚을 내 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3, 4, 2, 3, 4, 5 전부 다 똑같습니다. 2, 3, 4, 5 전부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애시당초에 스포츠 토토나 불법 도박이나 비트코인 주식이나 다단계는 발을 들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대출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친구 간에 빚지는 거 있죠. 친구 간 빚지는 것도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어지간하면 빚은 좀 안 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뭐 사채라던가 예, 그리고 여러분 능력 밖의 어떤 대출을 하는 거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거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생들이 신용카드 만드는 경우 있죠. 신용카드 만드는 경우도 이것도 대출에 해당합니다. 대출에 해당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체크카드나 요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모은 상태에서 지출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건 여러분들 돈이니까요. 그런데 신용, 아직 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쓰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건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경우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연애를 하신다거나 요럴 때 좀 이제 연인들 앞에서 좀 가오를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선물을 하고 싶다던가 요럴 경우에 신용카드를 퍽퍽 긁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다 뭐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그 후폭풍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 탤런트 주영훈 씨 이야기 아시죠? 주영훈 씨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그 유명한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 프로듀서가 이제 S양을 사귀었는데 연애할 때 이 주영훈이 S양한테 온갖 명품 선물들을 다 해줬어요. 신용카드로 다 긁어줬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자신데 이 주영훈 씨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무튼 명품 선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어느 순간 깨졌습니다. 이 커플이 깨졌는데도 주영훈 씨한테 계속 이제 예, 이 명품 값에 대한 영수증이 계속 날아왔다고 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 연인들이라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선물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대학생인데 루이비통 가방과 뭐 명품 시계를 교환하는 경우도 봤고요. 예, 어떤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 아는 사람들도 뭐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학생들은 뭐 코치까지가 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거 넘어가면 물론 이제 저보다 돈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학생이지만 그런 분들은 상관없지만 평범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이라는 걸 서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친구가 이제 돈을 빌릴 때
만약에 이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경우에 어, 대신 갚아줄 다른 사람을 이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있었어요. 예, 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업자한테 사채업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한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업자분이 너, 너 대신 네가 만약에 못 갚았을 때 너 대신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 그럼 이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한 번만 내 빚 보증 좀 써주라. 내가 이제 잘 되면 갚을게. 친구가 써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 예. 그러면 이 친구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싫죠. 억울하죠.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개는 뭐냐면 그 친구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증을 서야 될 만큼 큰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감당이 안 돼요. 그 액수가. 단순히 의리로 뭐 요렇게 이제 서줄 수도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못 갚고요. 또 진짜 여러분들을 아끼는 친구라면 애시당초에 빚 보증을 부탁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엔. 근데 정말로 이제 뭐 절박해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예계 그 송승환 씨라고 있죠. 난타라는 그 뮤지컬인가요? 하여튼 이 넘버볼 퍼포먼스죠. 말이 없는 퍼포먼스죠. 이 난타 퍼포먼스 공연을 할 때 송승환 씨가 이제 돈이 없어서 친구 모 씨한테 이제 예, 혹시 틀렸으면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통 크게 보증을 서서 난타가 성공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90% 이상은 잠적을 해요. 그 친구가 망할 경우에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 번 정도씩은 경험을 할 뻔하거나 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말 뜻인지 아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대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이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참에 부모님과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절주절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반응이 이제 좋아서 계속 이제 시리즈를 이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 또 이제 3월 평가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 3월 평가에 대한 컨텐츠로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